안녕하세요, 단스입니다.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분당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핫한 지역이죠. 자, 그런데 이 분당 임해동에서요, 무료 시세보다 30억 정도 싼 물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어떤 경매 물건인지, 또 어떤 사연이 있는지, 또 우리가 경매 투자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물건입니다. 30억이나 싸게 이번에 경매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뉴스 기사인데요. 분당 근린주택 반값에도 새 주인 안 나타나 라는 뉴스 기사인데요. 이 물건의 자세한 사항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에 있습니다. 요즘 분당구 임해동 아파트가 굉장히 핫하죠.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지역인데요. 아파트 관심 있는 분들은 임해동 아파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건물 유형 근린주택입니다. 건축 연도는요 2013년에 지어졌으니까 한 12살 정도 됐죠. 네, 규모는 보시는 것처럼 지상 4층, 대지 면적은 226평입니다. 꽤 크죠. 현재 26가구가 거주 또는 영업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고 계신데요. 면적이 731제곱미터입니다. 어디냐 하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땅 모양이 세로로 길쭉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도로입니다. 네.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자연 녹지 지역, 자연 칠악 지구에 있는 물건입니다. 자, 건축물 대장입니다. 단독주택이죠. 여기 보시면 다가구 주택 15가구로 되어 있어요. 아까 25가구인가 그랬죠? 굉장히 많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사용 승인 일자, 이 건물이 지어진 해가 2013년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 같은 경우는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3개층은 다가구 주택 15가구로 되어 있네요. 자, 보시는 이 물건 경매 진행 상황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2년 12월 1일에 개시를 했습니다. 경매 사유는요, 채무자가 2,657만원을 변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매 물건도 나왔고요. 이때 최초 감정가가 56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1차 유찰됐고요. 2차도 역시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 경매 예정가가 27억 6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최초 감정가보다 무려 절반 가격 수준입니다. 이게 만약 유찰되면 다음 예상 가격은 약 19억 정도로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낙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시는 이 물건이 경매에 나오게 된 이유 뭘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657만원 정도의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정도 금액의 건물이 2천만원 정도 갚지 못해서 경매에 나왔다고? 라고 생각하시겠는데요. 이게 누적이 됐겠죠. 처음에는 어떻게든 갚아 가시다가 계속해서 못 갚는 상황이 되면 56억짜리가 2,600만원 때문에 경매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가격은 27억 6천만원,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유찰이 된 걸까요? 그 비밀은요, 바로 임차인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그 전에 이 건물이 근린주택이잖아요. 근린주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근린주택은요,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의 건물입니다. 쉽게 말해서 동네에 슈퍼마켓 있고 그 이외에 사람이 사는 집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상가주택 또는 이제 점포주택이라고 하죠. 그래서 1층은 가게, 2층 이상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보통 이제 근린주택이라고 하는데, 자, 이번 경매에 나온 분당구 임해동 근린주택은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15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실제로는 26가구가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그동안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 문제는요, 첫 번째, 복잡한 임차인 관계입니다. 현재 이 건물에 26가구의 임차인이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임차인마다 다른 계약 조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파악하고 관리하는 게 꽤 복잡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이 건물의 용도입니다. 원래는 지하 1층 그리고 1층이 근린생활시설로 지어져 있는데 현재는 주택으로 사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불법이죠. 자, 언젠가는 그래서 원래대로 돌려놔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주인에게 부담이 있습니다. 두 가지 큰 부담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원상 복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불법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됩니다. 자, 이럴 경우 낙찰받은 후 건물을 원래 용도대로 복구를 해야 되죠. 이때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지하층하고 1층이 근린생활시설인데 지금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래 근생으로 하게 되면 이 지역에
근생으로 둬서 지금처럼 월세를 받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가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경매로 물건을 구입할 때 이 건물처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4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경매로 나온 물건 살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 특히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요, 무엇일까요? 네,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임차인의 권리, 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존재 여부, 또 인수해야 할 보증금 등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두 번째, 이렇게 유찰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유찰이 반복될수록 최저 매각 가격이 점차 낮아지죠. 보통 이제 20에서 30%씩 가격이 내려가는데요. 자, 이렇게 가격이 무조건 낮아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닐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입찰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 건물처럼 임차인이 많은 건물을 경매로 구입하면 어려운 점은 뭘까요? 네, 임차인이 많으면 당연히 이제 건물 관리가 복잡해집니다. 임차인의 계약 조건, 또 보증금, 월세 등 모두 파악하고 또 관리도 잘 해야 되죠. 또 임차인이 많으면 그분들하고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가끔 신문에서 보면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갈등 때문에 굉장히 큰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죠. 우리가 이제 건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결국 임차인 그리고 임대인, 사람과 사람 이런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이제 관리를 해야 되죠. 자, 네 번째는요, 위반 건축물 대출 받을 수 있나요? 라는 건데요. 자, 만약에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잔금 견락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못 받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이 같은 부분들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낙찰 받았다가 해당 주택을 포기하고 우리 낙찰금 10% 넣잖아요. 그것을 날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 건물에 왜 그동안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나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요, 높은 초기 감정가입니다. 네, 56억. 이 초기 감정가가 너무 높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비싼 가격표를 붙여놓고 할인 행사를 하는 것과 비슷하죠. 처음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잡한 임차 상황입니다. 이 건물은 지금 26가구나 되는 임차인이 있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용도 변경 문제입니다. 자, 건물은 원래 자신의 용도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건물은 그렇지 않았죠. 1층하고 지하가. 그래서 새로운 구매자가 망설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걸리게 되면 벌금도 낼 수 있고 또 그걸 해체하는 데 추가 비용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부담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경제적 불확실성입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좀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이런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습니다. 좀 더 이제 사람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날씨가 좀 맑아지면 그때 피크닉을 가야겠다라는 심리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경매 기회 시장이잖아요. 자,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될까? 실용적인 조언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철저한 사전 조사입니다. 우리가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물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돼요.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등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현장 방문 필수입니다. 좀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소액 물건을 할 때 되면 현장 임장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류상으로 알 수 없는 정보를 현장에서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반드시 현장 방문은 필수입니다. 자, 세 번째, 전문가 상담입니다. 자, 부동산 경매는 굉장히 복잡한 법적 지식, 또 건물에 대한 지식, 또 경제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여유 자금의 확보입니다. 자, 우리가 낙찰 후에도 예상치 못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준비를 안 해놓으면 굉장히 난감해지거든요. 자, 예를 들면 명도 비용 의외로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수리 비용, 또 체납 비용 등등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자금을 확보해 두셔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장기적 관점입니다. 네, 단기적 이익도 중요하지만요, 부동산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경매 굉장히 매력 있죠.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때로는 큰 보물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요, 예상치 못한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분당 근린주택 사례가 경매 시장의 복잡성과 다양한 요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경매 참여 시 꼭 충분한 조사, 그리고 잘 모르신다고 하면 꼭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